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와 그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무제한 기자회견이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들 윤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냐, 또 김건희 이 리스크 이른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또 어떤 해법과 특히 특검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호야 스팟, 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집중 분석까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김용남 전 의원, 서영교 의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손병관 기자 연결해서 뉴스를 좀 들어보죠.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뭐 오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용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적 쇄신에 있어서는 이미 좀 답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오늘은 있는데 하루 앞두고 네. 이 강기훈이라고 이제 국정기획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복귀했다는 나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정직 2개월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약간 좀 관심사였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제 징계 풀려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복귀했다고 소식이 들리네요. 아, 복귀를 했다. 아니 이제 강기훈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콕 집어서 이거 쇄신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복귀를 해버렸군요. 예,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김건희 라인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김건희 라인 인사 정리 차원에서 물어본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뭐 그 측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꼭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이제 좀 사람들의 어떤 정서에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그런 사유의 징계이기 때문에 네. 다시 대통령실에 복귀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네. 그런 얘기, 그런 의견, 그런 목소리가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복귀를 시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음주운전은 뭐 예비 살인이다,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했었는데 그걸 좀 떠올려 본다면은 이번 인사 조치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뭐 인사 조치도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이 시점 자체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사항 중에도 인적 쇄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가 관심사인데 네. 뭐 만약에 글쎄요 대통령실이라면은 보통 하루 정도 뭐 연차 같은 거 두고 나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반응 봐가지고 이런 거 인사를 조치를 하더라도 늦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바로 전에 이제 딱 징계 풀리자마자 이제 바로 출근시켰다 이런 거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답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시그널로 다들 해석을 하겠죠. 네. 결국에는 인사 문제는 뭐 나한테 있는 거야, 인사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것이고. 자, 그럼 강기훈 선임행정관의 복귀 이걸로 미뤄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스타일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네. 뭔가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상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기자회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한 뉴스가 바로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 부분인데, 트럼프 후보가 뭐 사실상 당선이 된 거죠? 뭐, 예, 지금으로서는 뭐 선거인 단수 확보 과반수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네. 됐고 보통은 이제 그 어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승리 선언보다는 패자의 어떤 승복 선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승세가 굳혀졌다는 하나의 계기로 보거든요. 네. 방금 전에 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 이제 뭐 그러니까 내년 1월 취임식까지 이제 차차 다시 정권 이술 절차가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전략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은 트럼프 당선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것이냐, 이런 물음표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다. 음. 그런 전망인데 그거에 비하더라도 좀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동안의 어떤 한미 동맹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하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고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은 바로 그저께인가 이 서명을 다 했어요. 네. 협상을 벌이다가 5년치에 대해서 이제 연간 얼마씩 준다는 식으로 이제 거기에 협정 서명식까지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상 네. 임기 중에 언제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유세 중에 물론 이제 유세 중에 했던 발언이지만은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받아낼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그런 압박을 좀 제대로 좀 견뎌내고 우리의 어떤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기시다, 바이든,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미국 가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손잡고 뭐 서로 뭐 껴안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봤었는데, 공교롭게도 기시다 총리도 물러나게 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연임에 실패하고 물러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한미일 3국의 리더십이 다 약간 좀 흔들리거나 이미 교체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뭐 하여튼 뭐 걱정입니다. 걱정이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 보여왔던 바이든과 합을 맞춰왔던 그런 부분들, 뭐 가치 외교나 아니면 동맹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이런 외교적인 모습들, 그런 걸 항상 강조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어떤 엇박자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모습하고 트럼프의 방침하고 네. 약간 구분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되면서 네. 우리도 사실 그거에 좀 무관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정부 참관단도 파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무기를 방어용 무기를 보내느냐 살상 무기를 보내느냐 네. 이런 거 있는데 트럼프의 입장은 본인이 이제 백악관 복귀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럴 것인데 우리 정부가 사실 이 당선자 외교에는 그동안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취임 전에 좀 트럼프가 채널을 가동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좀 이게 하나의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크라이나 지금 뭐 우리는 여차하면 살상 무기도 보낼 수 있다, 아니면은 참관단 뭐 모니터링 뭐 심리전 관련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 종전까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엇박자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 그리고 송 기자, 하나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이거 50대 50이다, 아니면은 해리스 후보가 뭐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게 원사이드한 게임이 돼 버렸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 나왔을까요? 이게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여론조사가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정치에 이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면은 여론조사 수치를 또 그대로 받지 않고 전문가들이 이제 보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번에 막판에 나왔던 접전으로 나온 여론조사 거의 뭐 1% 0.몇% 차이까지 난다고 해서 접전이었는데 다
전문가들이 이제 보정을 한 결과예요. 아, 근데 이제 뭐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네이트 실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네. 그분들 접전으로 이렇게 쳤었는데 얘기하는 게 음, 일부 경합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굉장히 해리스에 대해서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분석하는 분들이 내심으로는 이제 친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아, 그 숫자들 받아들이지 않아주고 그것을 바로잡는 작업이 보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현실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음, 분석하는 어떤 사람의 편견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달받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실제로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도 접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집단 착시를 줄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네. 예. 그런 착시 현상이 있었고 어떤 뭐 희망, 바람 뭐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여론조사 추이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힐러리 클린턴 그때 후보 당시에도 그때도 뭐 주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결과 달랐고 이번 더 차이가 났던 것이고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겠네요 언론들도. 예, 사실 2020년 대선도 원래는 이제 조 바이든이 크게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네.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접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이 여론조사를 가공하면서 좀 새로운 딜레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유권자도 좀 예전만큼 단순하게 마음을 다 드러내고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끌어내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선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알겠습니다. 손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잠깐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